안녕하세요. 이루다 스피치 배윤희 원장쌤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7급 면접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서울시 7급 면접 같은 경우에는 타 지방직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죠. 타 지방직 7급 면접에 같은 경우에는 지방직 9급과 별 차이가 없어요. 집단 토의가 있는 정도 수준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생들에게는 좀 까다로운 전형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개인 발표 작성 팁과 발표 요령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서울시 7급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순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집단 토의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 발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개별 면접장에서 작성하신 개인 발표부터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개별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작성 시간은 20분이고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자료가 미리 제공이 됩니다. A4 용지의 한 80% 분량의 꽤 긴 지문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꼼꼼하게 세세하게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배경 설명 정도 이해를 돕는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 발표는 어떤 주제가 나올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개인 발표는 요즘 트렌드가 사회 현상이나 시사 이슈에 대한 우리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는 조직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묻는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조직에 대한 가치관 질문 그리고 시사 이슈, 사회 이슈가 좀 공존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2019년 9급 면접 같은 경우 거의 경험형은 없었고 거의 대부분 사회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7급도 아마 문제 해결 주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2018년 기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직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질문은 무엇이 나왔을까? 살펴보면요. 제시문에는 어떤 책의 일부분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개인의 성공보다 조직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와 리더와 팔로워가 갖춰야 할 소양,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점, 이렇게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또 ELVN이라는 조직원들의 행동 유형을 분석하는 어떤 지수에 대한 개념 설명이 나왔고요. 업무에 있어서 어떤 불만 사항에 놓일 때 조직원들은 총 4가지의 유형으로 행동이 나온다. 태업, 그러니까 태만이죠. 그리고 또 퇴직, 그만두는 거고요. 또 반대로 충성 또는 건의 이렇게 4가지 양성으로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작성을 하고 본인이 만약에 맡은 직무에서 불만족을 느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대한 작성을 하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주제로는 헌혈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직에 대한 가치관, 아무래도 우리 공조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사익이나 어떤 개인의 목표보다는 공익과 또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좀 선정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문제 해결을 잘 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지원자의 아이디어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지 이게 중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어진 주제의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작성 용지가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주어지는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차를 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질문이 있었죠. 개인의 성공보다 조직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 총 3가지를 쓰시오 이렇다면 첫 번째 그 제시된 주제 순으로 쓰시면 돼요. 모양자에 있는 네모 모양 있으시죠? 그 네모 모양 하시고 개인의 성공보다 조직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 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요약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와 팔로워가 갖춰야 할 소양과 역량 이라는 그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 마지막으로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에 필요한 역량,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ELVN 지수 나왔었죠. 그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쓰고 업무에 불만족을 느낀다면 어떻게 할 건지 작성하시오. 이런 주제는 일단 본론은 그 두 가지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서론에서는 개념 설명이 나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시된 자료를 좀 요약 정리해서 뭐 ELVN에 대한 개념이나 뭐 이에 대한 문제점 정도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주제에 나왔던 주문, 네, 본인의 경험을 쓰라고 했으니까 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하거나 혹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만족을 느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어떤 상황, 행동, 결과 순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맡은 직무가 불만족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헌혈 활성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론이 헌혈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고, 헌혈 활성화 방안이니까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어떤 원인이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현황 및 필요성, 혈액 사업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헌혈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들이 서론에 나오면 되겠고요. 이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사람들이 잘 헌혈을 하지 않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뭐 인식의 부족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헌혈을 하면 뭐 감염의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헌혈을 할 때 주사 바늘은 좀 공포심을 유발한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무섭다. 그런 인식들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원인들을 쓰시면 되고, 또는 어떤 유인책이 부족한 것 같다. 뭐 헌혈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 그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혈을 좀 꺼려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들을 작성하시면 그거에 매칭을 해서 해결 방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이제 기대 효과로 쓰셔서 이런 헌혈 활성화로 인해서 생기는 단기적인 이익,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을 쓰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을 했으면 이제 면접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목례를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면접관에게 평정표를 드린 후에 본인 자리에 앉기 전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앉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이 좀 분위기를 풀어줘요. 뭐 밥을 먹었냐, 뭐 못하고 왔냐, 뭐 순서가 좀 마지막이면 기다리느라 고생이 많았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관이 준비한 발표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작성한 내용을 보면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딸딸 외우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PPT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PPT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한 내용을 어느 정도 눈으로 보면서 읽고 마지막 부분은 면접관과 아이 컨택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좀 크게 씩씩하게 하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좀 나른한 것보다는 조금 긴장감 있게 지금부터 헌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째 개념, 둘째 헌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 셋째 헌혈 활성화 방안,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표가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이상입니다 하고 종이를 내려놓으시면 면접관이 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발표에 대한 후속 질문이 이루어지는데요. 헌혈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작성한 방안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앞서 집단 토의를 했기 때문에 집단 토론 그 면접관이 개별 면접관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아까 토론에서 어떤 해당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은 진짜 그것이 시행이 되면 이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토론 면접이 면접 전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토론 면접에서 못한 말 있으면 말해봐라. 본인 토론 면접 점수는 몇 점일 것 같으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개인 발표에 대한 꼬리 질문, 그리고 토론 면접에 대한 약간의 질문, 있은 후에는 그야말로 이제 개별 면접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지원 동기, 그리고 뭐 성격의 장점, 또 희망하는 부서, 그리고 공무원이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각종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 면접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7급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 발표에 대한 작성 팁, 그리고 발표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7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모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가 유용했다면 아시죠? 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